다들 반갑습니다. 저는 해외 촛불행동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이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저희가 구속 취소 이후에 그각 지역에서들 진짜 그 분노하고 뭔가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열정과 마음들은 있었지만 해외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잘 모이지 못하고 또 지역에서도 시위나 집회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이렇게 줌으로라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 분노를 삭히고 앞으로 이 상황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이라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오늘 줌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줌 미팅의 제목이 나도 한마디예요. 지난 12월 3일 그 내란 이후 지금까지 50여일 진행해 오는 동안에 처음에 12월 3일 계엄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될 때 우리 전 해외 지역에서 같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탄핵 통과를 외쳤던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지금 윤석열이가 이제 탄핵 결정, 다시 말해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하는 마지막 결정문을 나오기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마디 한마디 저희들이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12월 3일 이 내란 사태에 우리 해외 동포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남겨주자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이 미팅을 주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내 촛불행동 권호혁 대표님께서 그동안에 뭐 하시고 싶은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국내 상황 간단하게 좀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탄핵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 한번 좀 돗자리를 한번 깔아서 저희들에게 희망찬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AOK의 정현진 대표가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정현진 대표가 들어오시면 뭐 간단하게 또 국내 소식 좀 우리가 같이 접하고요. 그리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보내왔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함께 감상하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날짜로 3월 11일 날짜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하는 성명서를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한 거를 우리 그 워싱턴에 계시는 정영석 씨가 그거를 이제 낭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들을 같이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길게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3일 그 내란 첫날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그리고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간단하게 소감 비슷하게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됐을 때, 뭐 여러분들 다 똑같이 느끼셨겠지만, 저도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고 이제 테레비를 켰습니다.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군합발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무장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막 그 5.18 광주 항쟁의 그 기억이 다시 새어나기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심정이었는데, 한마디로 그냥, 야, 이 미친 놈들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냥 제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만큼 좀 충격적이었고 당황스러웠던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벌어진 일들은 한국에 있는 그 야당 국회의원들의 그 헌신적인 국회 진입, 그리고 시민들이 그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그 취소를 외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야, 이 시민의 힘이 우리가 그렇게 과거에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그 투쟁의 정신들이 식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나타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늦은 시간인데도 뭐 급박한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SNS를 통해서 그 현장들을 직접 중계하고 또는 그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그 현장을 중계함으로써 온 국민이 그거를 다 보면서 함께 걱정하고 울분을 쌓이고 그리고 저 상황을 극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서 사실은 엄청난 역사의
그 뒷걸음을 칠 뻔했던 그 계엄 사태를 막아내고 그 내란을 극복하고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그런 초입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권호혁 대표님, 우리 촛불행동 권호혁 대표님 진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 촛불을 들고 윤석열 퇴진을 외쳤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비웃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일찍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대중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비판도 받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상황들을 극복해내는데 엄청나게 큰 공을 세웠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간 그 촛불행동에서 함께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영욱 대표님한테 잠깐 발언권을 넘겨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대표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촛불행동 공동대표 권호혁입니다. 뭐 해외 동포분들도 지금 곳곳에서 연일 싸움을 하고 계시고, 또 국내에서도 많은 시민분들이 광장에 나오셔서 이 사태를 다시 또 바로잡기 위해서 싸움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내란 사태의 전모가 점점 밝혀지면서 이자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이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잖아요. 촛불행동 입장에서는 이제 김민웅 대표님이 또 체포 처형 명단에 또 구체적으로 적시가 된 상황이라서 이 싸움의 책임감이 더 높다, 더 절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2022년에 대선 끝나고 나서 최근에 이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최후 변론할 때 자기가 당선되자마자 선제 탄핵을 외치면서 178차에 퇴진 집회를 했다 이런 얘기가 이게 촛불행동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자마자 3월 26일 날 첫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외친 구호가 아니라 시민들이 이미 그때 이번 촛불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선제 탄핵을 하는 촛불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전처럼 죽 서서 뭘 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집회를 했고 저희가 8월 6일부터 퇴진 촛불을 공식적으로 들기 시작했는데요. 몇 가지 이제 그 과정 우여곡절도 거치고 단계도 거쳤던 것 같아요. 초기에 2022년에 8월 달, 10월 달 이렇게 촛불 들었을 때 수십만 명이 거리에 나오셨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양해동 열사의 분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또 총선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단계별로 있었는데 가장 감동적인 것은 제가 돌아보니까 작년에 총선을 앞두고 촛불행동에서는 이제 탄핵국회를 만들자. 4월달 총선에 탄핵국회를 통해서 실제 탄핵을 만들어내자. 이거를 자기 1년 사업계획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총선 싸움을 곳곳에 전국적으로 대파 들고도 싸우고 곳곳에서 선거구역 지역구에서 열심히 싸움을 했고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제 대승을 만들어 온 거 아닙니까? 그 힘이 바탕이 됐고 그다음에 7월 달에 본격화됐던 국회 윤석열 탄핵 국민동의청원에 143만 명이 참여를 했고 그 힘이 국회 탄핵 청문회로 연결됐고 그런 과정 자체에서 윤석열이 극도로 위기감을 느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명태균 게이트도 터지고 그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재의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계엄의 방식으로 어, 돌파를 하려고 했다고 보고요. 그 계엄의 명분으로는 가장 센 것으로는 이제 북한에 대한 전쟁 도발이었죠. 이걸 통해서 어,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은 성사가 안 됐고, 근데 다급한 상황에서 이제 계엄을 어, 선포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저희가 이제 총선을 통과하면서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개혁 공천이 엄청나게 많이 됐다. 그래서 당원 주권들이 발동을 해서
더 개혁적인 후보가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놨던 게 있고, 그다음에 거리에서 매주 전개되는 촛불 투쟁, 이것들이 결합돼서 대선에 이제 대승을 만들어냈다고 보고요. 그리고 광장에서는 이미 그 여름부터 윤석열이 계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쟁 계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계속 경고를 해왔고, 또 국회에서도 김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계엄 가능성을 계속 경고하고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 이제 계엄이 발동이 되니까 주저하지 않고 바로 행동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모였던 거고, 우리 시민들은 또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로 모였던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했고, 이것이 실제 계엄을 막는 힘으로 작동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실제 이제 그 과정을 보면, 내용을 보면 아주 촘촘하게, 아주 무자비하게 국회를 해산시키고 인사들을 처형하고 입법 기구를 도입해서 완전히 그 국회를 뒤집어 엎고 자기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하나의 고려를 하지 못한 것, 그게 아마 촛불 민심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촛불 국민들하고 윤석열하고 직접 부딪혀서 결국은 이제 계엄이라는 것이 무산이 됐는데, 탄핵 이후에 일정 정도 약간 느슨해진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 국무위원들이 다 계엄에 공범들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 전원을 다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다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이제 한덕수를 탄핵하는 정도에서 이제 멈췄는데 그 이후에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최상목이 실제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내란의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조건, 그리고 곳곳에서 경찰 등등의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을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 그런 행태들, 이런 것들 보면 실제 윤석열은 없지만 윤석열 체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검찰이 저렇게 계속 난동을 부리는 게 있고요. 또 국제적으로는 한미 간에 지금 군사훈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국에서. 그래서 윤석열은 없지만 윤석열 체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이번에 이제 그 탈옥 사태인데요.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으로 탈옥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정치권과 시민들이 다시 더 힘을 내서 광장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약간 고민되는 거는 시민들의 인식은, 저희가 이제 그 3년 동안 쭉 과정을 보면 시민들하고 계속 같이 다짐하고 결의했던 것은 윤석열 하면 탄핵, 퇴진,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리고 이번 싸움은 70년간, 80년간 쌓여있던 친일 잔재들, 친일 적폐들을 청산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이 촛불은 결코 멈출 수 없다, 멈추지 말자, 이런 것들을 계속 다짐하면서 싸워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싸움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크게 분노는 하지만 동요하지 않고 어, 책임적으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빨리 진압을 하고 파면을 완성하는 데까지 총력을 집중하자,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잡고 흐름을 잡고 싸우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거, 약간 아쉬운 거는 그거죠. 심우정 검찰총장이 실제로는 이 내란 공범 아닙니까? 공범의 수계, 공범 중에 이제 검찰 수계인데 이 지금 석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지나간 겁니다. 어떻게 지나간 건데, 지금 신무정 같은 경우는 탄핵을 빨리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상목을 빨리 탄핵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결의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 최상목의 내란 지속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심우정에 대해서는 이 불법 행위에 대한 그 직무유기에 대한 노골적인 의도적인 직무유기에 대한 탄핵 처벌을 하지 않으면 정치 검찰의 기세를 잡기 어렵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구를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거기까지 결의는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국내 지금 뭐 헌법재판소 판결은 뭐
14일 날 뭐 얘기도 있고 다음 주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윤석열 석방이라는 것이 그 뭐 정치 관계에서 보면은 그 극우들 내에서 보수들 내에서 더 갈등이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싸움에서 보면 우리가 뭐 불리하다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내에서의 갈등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좀 보고요. 저희가 파면을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제 석방 과정을 보면 이제 당연한 건 없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내란 체제 그리고 이 대한민국 그 독재 체제를 유지해 왔던 그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가가 이번에 거의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이 명확해졌다 이번에. 그래서 국민들이 어디를 개혁하고 어디를 청산해야 될 것인가가 더 뚜렷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절대 이 싸움에서 불리한 상황이 아니더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 파면 상황 자체는 또 녹록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작업을 하고 있을 거고 협박과 작업과 공작이 대대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결과가 뭐 5대 3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8대 0 뭐 그거를 절대 8대 0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조건에서는 아무것도 이제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면 그 윤석열 측에서 트럼프 쪽에다가 엄청나게 로비를 할 것 같거든요. 자기가 만약에 복귀하면은 트럼프가 바라는 모든 걸 다 퍼주겠다. 방위비 분담금 뭐 몇 조도 다 퍼주겠다. 이렇게 로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촛불행동 헌재 인근에서 매일매일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엄청나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 정치권들이 농성장 캠프를 차리고 거기서 또 매주 집회를 하고 행진까지 합니다. 거기도 수십만 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헌재 앞과 광화문 광장이 다 어쨌든 이 파면 투쟁으로 다 걸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보수적인 학자들도 90% 이상은 이거는 8대0 하면 결정이다 이렇게 다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각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이 복귀하게 되면 이전처럼 그런 정치력, 뭐 장악력은 그전처럼 되지는 못할 것이다 좀 판단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즉각적인 뭐 재탄핵 뭐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아마 국회에서 계속 숙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투쟁의 파고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2년 동안, 3년 동안 거리에서 우리 같이 싸웠던 국민들의 각오, 그리고 인식, 그리고 상황을 만들어냈던 그 견인력을 딱 보면 만약에 기각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면 새로운 단계의 싸움, 더 높은 단계의 싸움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세상의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희는 어쨌든 지금 이번 주 최대한 이번 주는 긴장 상태에서 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월 6일 날 한미연합훈련 사전훈련 과정에서 이제 포천에서 민간인 폭격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관련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훈련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입장도 밝혔는데 이전 촛불하고 달라진 게 이거라고 봅니다. 이전 촛불에서는 민주주의 영역에서 이 싸움을 벌였다면 지금의 촛불은 주권 문제, 민족 자주 문제까지 폭넓게 공감을 하고 같이 그걸 외친다는 거죠. 그래서 광장에서 한미연합 훈련 중단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 수용해야 되는 그런 구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제가 이제 삭발한 이유도 1월 달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그 대행 체제를 뭐 공식 지지한다고 하고 뭐 한미 관계, 한미 동맹 얘기하고 뭐 그런 상황이고 또 뭐 이재명 대표를 뭐 범죄인 취급하는 그런 보고서도 발표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정 간섭하지 말라는 그러한 항의성으로 이제 삭발을 했는데 그러한 내정 간섭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 촛불하고 달라진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영역, 그다음에 주권 문제,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 공감, 동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이전하고 다르고 그리고 윤석열 일당들, 내란원들이 가려고 하는 그 방향하고 우리 국민들이 가는 방향하고 싸움이 지금 격렬하게 벌어지는데 이전과 달라진 국민들이다. 그래서 이 싸움이 뭐랄까요? 이게 뭐 좌절도 하지 않고 긴장한 상태지만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분노하고 있지만 동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루할 수 있지만 결코 이 싸움은 지지 않는다. 그리고 단순히 탄핵만이 우리의 그 싸움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주권의 문제고 민족의 자주의 문제까지도 우리 그 광장에서는 함께 외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고요. 저희 해외 동포들도 아마 분노하고 있고 안타깝고 막 그런 마음은 있지만 이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영민 의원님이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그 인사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그거를 잠깐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의원입니다. 12.3 내란 이후 힘들고 불안한 시기를 견뎌와 주신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법원은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석방주의를 하면서 사실상 내란의 공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고 무장병력이 국회를 침탈했다는 사실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 역사의 그리고 진짜 범죄자입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희망의 등불을 끄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해외에서도 힘을 모아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반드시 밝게 빛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국민이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민 의원 그 국내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의원이신데 이렇게 또 인사 말까지 보내주셔서 함께 연대하고 함께 희망을 나누는 이런 시간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먼저 우리 이승현 독일에 계신 선생님이 들어와 계신데 거기는 지금 새벽 3시 28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한 말씀을 먼저 듣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승현 선생님, 예, 한마디 해주시죠. 예. 지금 권호혁 대표님 뵈니까 너무 반갑고 23년 3월 24년 한국에 가 있는 동안 그 촛불행동에 집회가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고맙고 위로가 되고 계속 이 계엄 상황까지 오니까 이 촛불행동을 계속 이끌어 오신 분들한테 항상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23년 3월에 처음 촛불행동 집회에서 발언했을 때 무대에 올라섰는데 그때 그 우리 촛불 시민들이 줬던 그 기운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항상 기억이 되고 거기서 힘을 받고 이 계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독일이 한국에서 8시간 뒤늦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이 지난 다음에 봤지만 처음에 딱 드는 느낌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는 그 1980년 그 계엄 떨어지기 전날 서울역 광장에 그 모든 대학들이 모여갖고 집회했던 그 장소
거기 그때 제가 함께 있었는데 그때 오는 그 긴장감, 계엄을 더 확대할 것이라는 그런 정보도 있고 그때 느꼈던 그 열기와 불안과 공포, 그러니까 12.12 때 느꼈던 그 공포와 다른 어떤 엄청난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공포, 그거를 순간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 국회 상황이 이미 이제 지나간 상황이지만 그 계엄군들과 시민들과 보좌진들과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특히 계엄군한테 그러지 마, 그냥 하는 척만 해. 나도 아들 있어 하는 그런 시민들과 또 시민을 이렇게 안아주는 계엄군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괴물이 우리를 이 상황으로 몰아넣나 한 것 때문에 많이 울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영상을 보면서 펑펑 울었던 게 그 키스스, 그 눈을 맞으면서 밤새 집회를 하는 그 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게 그 윤석열이 당선됐던 그 순간, 그 소식을 받았을 때, 이게,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이건 이겨낼 수 있는데, 이 윤석열이란 검찰, 처음부터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검찰 독재. 이 검찰 독재를 분명히 이길 텐데, 이길 때까지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될까 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기지만, 저는 광주항쟁 때 광주에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 쫓기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랬던 그 시간이 떠올라서 마음이 분노보다 아파요. 그냥 너무 마음 아파요. 막 아파서 참 정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일상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아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동안은 잊을 수 있지만 모든 시간이 함께 있어서 정말 평온한, 조금만 더 평온한 이 내란 세력과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내란 체제까지 오게 된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할 수 있을 때까지 지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힘을 주는 거는 한국에서 거리에 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조선이 망하고 일본 놈들한테 나라를 뺏기고 만주로 연해주로 하와이로 뭐 남미까지 가셨던 거기에서 또 독립자금을 보내셨던 선조들이 도대체 그 마음이 어땠을까? 믿을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독립이 된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자금을 보내면서 견디셨던 그 선조들의 마음을 항상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이 없는 터널은 없으니까 같이 함께 그래서 연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 촛불행동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각자의 자리에도 또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 내란 세력과 내란 체제와 뿌리 깊은 친일 정권과 이 극우를 선동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물러나고 봉쇄되고 배제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우리는 이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이 선생님 참 진짜 열심히 저희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또 독일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해외 지역의 많은 지역들이
굉장히 그 본을 받고 힘을 얻고 합니다. 하여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지치지 말고 꼭 이길 수 있도록 또 계속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계엄 소식보다 더 부들부들 떨려서 며칠 동안 이렇게 손을 거의 뭘 쓸 수가 없었던 것이 그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한국의 아, 그 예. 극우 중심으로 했던 방송을 음, 봤을 때 그땐 정말 부들부들 떨렸어요. 음, 너무 모욕적이었고 음. 한국의 그 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애썼던 계엄 날서부터 지금까지 이분들에 대한 이건 엄청난 모욕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너무너무 부들부들 떨렸고 우리 독일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아직도 계속 항의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그때 모여든 그 힘에서 다시 한번 저도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파이팅!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독일의 그 이상한 그 방송 그것 때문에 우리 독일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되게 막 열을 받고 열심히 활동을 했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그 소식 받고 같이들 움직였는데 그래도 좋은 결과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 우리 멜번 제이크 최님, 멜번 촛불행동 멜번에서 활동을 하시고요.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는 우리 호주 동포들 중에 한 분입니다. 발언하시죠.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먼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하루하루 제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그 스트레스, 이 분노는 정말로 이제 참기 힘든 지경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이 윤석열이가 하는 이 망동이 우리에게도 주는 어떤 기회와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해방 후에 일제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망국적인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교훈을 삼는다면 그때 이후로 한국에서도 지속되어 오지만 사실 우리 해외 동포 사회에도 그 극우 보수 단체들이 굉장히 지금 난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튼 어떤 호주 같은 경우도 어떤 카페나 사이트에 들어가더라도 진보적인 성향의 글을 올리면은 다 이제 강퇴당하고 지워지고 뭐 이러한 사태들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어디가 끝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끝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멜번 같은 경우도 곧 이제 멜번 한인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제대로 된 이런 한인 단체 회장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과 또는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의 제대로 된 근본적인 적폐청산을 또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동의하신다면은 적극적으로 우리도 한인회장 단체장 선거 같은 데도 뛰어들어서 세상을 좀 바꾸는 데 도움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 부분이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해외 동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이자 또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피해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또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가만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자기 코앞에다 갖다 주는 그런 사람들 뒤에서 숨어서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고 쪽팔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여러 이제 해외 동포님들 만나 뵈서 정말 반갑고요. 우리는 박근혜 사태 이후에 우리가 안심했던 이 부분들을 정말 고해를 통감하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이가 탄핵되고 새 세상이 오고 새 대통령이 생기고 여튼 좋은 세상이 온다 그래도 끝까지 우리 조직, 각자가 운영하시는 조직을 끝까지 가져가면서 정말로 이제 극우 적폐들은 이 세상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뭐다 동감하시는 그런 생각이겠지만 잠깐 발언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그 시에러 시몬천 선생님 어디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저는 은퇴한 정치학 교수고 지금 현재 음, 한국정치의 코리아 펄스 인스티튜트 상임이사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국의 그리고 해동포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조국 현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JNC TV 팀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는 여하튼 며칠인데 또다시 불면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간, 왜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 현지에서 혹시 윤석열 탄핵 기각 가능성에 대한 그 불안감,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불안하다는 생각 반대로 아주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과감한 전대로 저의 간단한 발언의 요지를 아래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 전제가 우린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싸움입니다. 우린 역사의 승자로서 이 자리를 함께합니다. 정치 역사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희망과 용기의 투쟁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용기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포럼에 참석을 합니다. 첫째, 승리의 규정과 의미입니다. 이것은 정의, 진실, 역사, 대세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미 성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 우리 그 상하이 그 임시동 정부 동수사들의 사진, 그리고 청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로 김영민 국회의원님의 이런 말씀하셨대요. 그 계엄이 났을 때 1972년 10월 17일 김대중 대통령 일기 중. 그러니까 그 당시 계엄이 일어났을 때 완전히 그 암흑의 상황에서도 그 김대중 대통령이 용기를 가지고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한다. 그런 그 사진들이 그 상징적인 의미는 그 절망과 암흑의 역사의 현실, 그 당시는 패배한 예를 들어서 독립투사들, 당신은 패배한 그 박정희 독재 계엄령 하에 그 민주투사 김대중, 그분들이 그 당시의 패배의 사진이 바로 미래의 승자들의 사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시적인 패배자들 사진이 영원한 미래의 승자의 사진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감히 독립투사들이나 민주투사들을 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오늘의 그 제가 현재 느끼는 일시적인 패배, 절망, 현실이 그 미래의 승자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사명 그 자체가 승리인데 우리는 저 개인은 단순히 그 승리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영광스럽고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런 역할이 주어졌다는 데서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 말해서 윤석열 그 내란 속에 뭔가 그에 동조하는 지지자들은 이미 패배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불의, 거짓, 폭력, 역사를 파괴한 패배자들의 아주 추악한 그런 미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매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윤석열 좋아하는 국힘당, 검찰 등등 이들은 모두 우리가 다른 그 동정의 반면으로 보면은 패배한 추악한 모습을 지금 아주 우리가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미래는 이미 승리한 우리들이 지금 만들고 있다. 그 전제하에서. 근데 그렇다면 지금의 그 암흑 절망감, 그 기득권이 밀린 듯한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계속 속고 속는 듯한 이런 내란 수괴자들의 힘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제가 그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고 봤습니다. 지금 그것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분명히 역사의 대의와 목표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단기적인 투쟁에서 벽에 부딪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 상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그 동모 그 자체, 그 계엄령 자체도 그 외국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보도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그런 계엄령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기획되었었고 지금도 지금 이 상황에도 지금도 제2계엄, 제3계엄 윤석열은 치밀하게 기획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행했을 때 우리는 현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는 악화되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희망을 잉태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패배와 장벽을 불구하고도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후자 그리고 우리 같은 동지들도 후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린 역사의 승자답게
더 큰 야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이미 우린 목표라든가 대의, 정의, 현실, 진실, 대세의 흐름에서 승진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런 장벽, 여기에서 지금 부딪혀 있기 때문에 더 큰, 더 큰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그런 우정과 믿음으로 절대 포기하지를 어,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다. 투쟁.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그냥 힘 있는 발언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자를 기해서 저희가 그 성명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우리 정영석 씨 준비되셨나요? 저는 워싱턴 DC에 사는 정용석이라고 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 속의 범 윤석열이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 뻔뻔하게 석방되었다. 김용원을 비롯한 내란 주요 종사자들이 모두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수괴인 윤석열이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는 장면에서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반면 내란 수괴범 윤석열이 가식적인 웃음 띤 얼굴로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상황에 아연실색,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사태에 대하여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지 아니면 국회는 그 책임을 물어 즉각 탄핵시켜야 한다.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무장한 군인을 앞세워 국민을 겁박하고 급기야 주요 정치인, 방송인,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수장 제거하겠다는 엄청난 음모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우두머리 수괴를 석방시킨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의 결정에 울분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낀다. 그러나 탄핵과 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해외 동포들은 윤석열이 잠시 구속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을 능욕한 죄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며 면죄부가 부여된 것 역시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또한 더욱 분명한 것은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은 반민주, 반헌법의 내란 수괴임이 분명하며 그 죄가 지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이번 석방 사태의 울분을 금치 못하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검찰 그리고 법원을 향해 더욱 강력하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헌법재판소는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히 내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불법 계엄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는 그 책임을 망각하지 말길 강력히 요구한다. 2.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내란 수괴와 내란 주요 종사자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내려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반드시 보여주길 요구한다. 지금 이 시간도 거리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무기한 단식과 촛불 투쟁에 임하고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해외에서도 지치지 않고 윤석열 탄핵과 내란 속의 판결이 날 때까지 그 마지막까지 잡은 손 더욱 굳게 잡고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5년 3월 11일 해외 촛불 행동.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 간단한 그런 글로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해외 동포들의 그 심정을 이번 석방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주에서도 AOK 활동을 하시는 우리 정현진 대표님, 지금 한국에 계시면서 우리 그 비상시국 회의와 함께 움직이고 또 촛불행동과도 같이 움직이면서 이번 사태의 현장에 직접 계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길지 않게 우리 그 국내 소식도 좀 전해주시고 본인의 소감도 좀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현진 대표님 반갑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그 민플러스 기사 3년 동안에 잘못한 걸 드러냈더니 80년
그 검은 흑막이 나온다. 이런 기사 올렸는데, 이제는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력들은 분단의 기생에서 사는 세력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하고의 아주 절박한 한국의 현대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파면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가 더 굉장히 중요한 시국이고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극우 정치, 포퓰리즘, 뭐 트럼프 등장과 함께 그게 더 가시화됐는데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다 보니 국내에도 이제 그 극우 세력이 등장을 하는데 사무실이 헌법재판소 인근이라 매일매일 그들을 대하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뭘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막 아글아글 쓰면서 이렇게 막 목소리 갈라지는 소리 나오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우리들 시위에서도 많이 이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뭐 청년들, 젊은 청년들도 여성 청년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는 뭐 음악도 막 그냥 신나는 음악 쿵짝쿵짝 해가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이제 그치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냥 맹목적이잖아요. 왜냐면은 그 정강훈 세력이 그냥 사람을,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그냥 맹목적으로 믿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기는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냥 이게 진보 세력만의 운동이 아니라 정말 한국의 현대사의 운명을 건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해외에서 정말 우리가 더 각성하고, 저는 지금 비상시국회의 해외특위위원장을 작년부터 맡고 있었는데, 그거를 내세우진 않았어요. 왜냐면 촛불이 자발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뭐 또 비상시국회의 합시다 하는 거는 괜히 혼선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상시국회의가 결성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지금은 뭐 어떤 이름이든지 그 조국의 운명을 걸고 우리가 한데 뭉쳐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그 해외와 국내가 같이 합심해서 우리 이 탄핵 정국을 그 이겨나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해외에서는 각 지역에서들 그 한국의 시위 현장에 푸드 트럭을 보내가지고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함께 연대하는 그런 아주 좋은 모습들도 우리들이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외에 있지만 해외에 있으면서도 우리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 고맙다. 야, 이게 연대구나. 함께 밥상을 함께 그 마주하고 나누는 그러면서 투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의 꿈을 같이 꾸는 이런 것이 연대의 힘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동포 분들 참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도 해외에 있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한 목사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페이스북이나 텔레그램 방에서 뵙던 분들을 이렇게 한눈에 보게 돼서 참 감기가 무량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환갑이 됐거든요. 60이 됐는데 그때부터 조금 품격 있게 살고 싶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건만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 윤수계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바람에 제 인생에서 60평생 동안 했던 욕보다 더 많은 욕을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다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품격 없는 이런 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이 참 안타까웠던 지난 며칠이었습니다. 시드니 촛불 행동의 일원으로서 또 4.16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드니 행동의 일원으로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시드니에서 계속 진보 성향의 목소리를 내오면서 투쟁해오고 있는데 작년에 이종섭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을 때 그때 연이은 집회 그리고 캔버라에 있는 대사관까지 쫓아가서 집회를 해서 결국은 이종섭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잘 기억에 많이 남아요. 우리가 이런 지금 어떤 윤숙의 무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의 큰 전쟁에 우리가 돌입했다면은
곳곳에서 벌어지는 그런 전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 어떤 그런 느낌이 오고, 그래서 굉장히 감개가 무량해서, 그런 게 기억에 남는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저는 우리 사람들을 둘로 그냥 나눠버리거든요. 사람들하고, 사람 형상을 한 동물들, 짐승들, 또는 좀비들. 2014년 이후에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거나 세월호 배지, 세월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는 안 좋은 습관이지만 이렇게 인간을 양분화하는 그런 습성이 생겼었는데 이번 내란으로 그것이 더 확고히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람 같지 않고 매국 좀비라고 그러죠. 나라도 없고 의식도 없고 법도 없고 오로지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폭력도 불사하는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주변에도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씁쓸한 지난 몇 달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권오혁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윤숙의 탈옥 사건으로 정말 당연한 거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뭐 헌재 8대0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해진 것 같고요. 그 당연한 게 이제 없다는 거. 이제 법과 정의에 따라서 살 수가 없다는 거. 그게 우리 조국이라는 거. 이것이 정말 슬프고 분통이 터지는데 이거 하나 또 당연한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옳은 일을 위해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은 항상 있다는 사실. 전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줌 미팅에 들어오신 분들 정말 귀하고 소중한 동지들이라고 생각하고 탄핵 결과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투쟁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걸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럴 때 교회에서는 아멘 그러는데. 아멘. 우리 한준희 목사님은 뭐 호주에서 워낙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시고 또 호주에서 그 영어 예배, 영어 교회, 그러니까 호주 교회를 운영하시죠, 그렇죠? 거기에서 담임 네. 목사님 계시죠? 예, 계시면서 이 활동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뉴욕의 박동규님이 아까 푸드트럭을 말씀드렸더니 뉴욕에서도 한번 그 국내 그 푸드트럭으로 한번 연대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는데 거기 그 시드니 쪽에서 아마 한국에 그 푸드트럭 지원한 적이 있죠? 네, 네, 네. 예, 그래서 혹시 그거, 예, 그 연락처나 이런 거 방법을 알고 계시면 우리 동규님이랑 같이 연결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말을 나온 김에 우리 저 뉴욕의 박동규님도 한마디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 푸드트럭 정보 공유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주위 분들하고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이렇게 뵙고 싶은 분들, 글로만 뵀던 분들, 사진으로만 뵀던 분들, 신문으로만 뵀던 분들을 한자리에 모이는 자체가 큰 힘이 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신 거에 뭐 200%다 동의를 하고요. 모두가 느끼다시피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설마 했던 것들이 모두 현실이 되고 그럴 리가 했던 것들이 또 현실이 되는 이런 거는 저도 올해 62살입니다만 평생 이런 정치 상황은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제2차 계엄, 3차 계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을 하고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해외에 있는 동포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가 물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최선을 희망하되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얼마 전에 글로 썼습니다만 해외 동포들로 해야 될 일을 이제 제 생각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요. 첫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국내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쩌면 그 계엄군의 그 총칼에 희생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나라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야당, 언론단체, 또 시민단체, 또 시민 개인들과 더욱 단단히 우리가 연대하고 지지하고 뭐 푸드 트럭이 되든 뭐 공동 성명을 내든 아니면 동시다발 시위를 하든 아낌없이 후원하고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독립운동 시기의 선배들이 힘 있는 사람 힘으로, 머리 있는 사람 머리로, 또 돈 있는 사람 돈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도와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함께 도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각자 살고 있는 곳에 있는 그 민주진영, 평화진영, 또 정치인들, 또 언론인들, 또 시민사회에 그 한국의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것, 그리고 한국의 시민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발언을 이끌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마지막으로 아까 정현희 대표님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우리 문정인 특보가 그때 기고하셨던 것 중에 한국 정치를 보는 미국의 세 가지 시각의 결론 부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미국의 극우와 한국 극우의 초국적 동맹, 이걸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미 상당 부분 많이 가시화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피크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헌재 판결을 앞두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 활동을 했지만 그 영김 의원이나 그 애니 첸, 그 다음에 고든 창, 그리고 스티브 배넌으로 대표되는 그 미국 최대 보수주의 연합 시펙, 그리고 시펙 코리아가 그 연결의 핵심 고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고리를 끊어내는 역할들을 우리 해외 동포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의 봄이 오길 여러분들과 함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뉴욕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참,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우리 박동규 변호사, 앞으로도 더 힘내시고, 예, 우리 같이 힘껏 투쟁해서 꼭 이깁시다. 예. 벌티모어 쪽에 지금 계신데, 나영원 선생님 들어와 계신데, 혹시 한마디 남기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볼티모어에서 늦은 나이에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고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버지니아에서는 한 30년 이상 살았고, 박근혜 탄핵 때부터 한국 정치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계속 뭐 지역의 무슨 남북 관계라든가 평화 문제, 뭐 촛불 행동 있으면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이 되고자 참여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은 정말 한국의 그 많은 촛불 행동을 하시는 많은 그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응원의 마음도 정말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저는 이번에 그 윤석열의 탄핵이 정말 이게 끝이 아니라 그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이에 내려져 있는 정말 그 부조리와 그 매국의 친일 그 역사가 정말 이제서야 정말 만천하에 드러나서 정말 70% 이상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개혁이 필요하고 정말 대한민국이 잘 전진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 극악무도한 이 가식적인 이 정말 악마 같은 이런 정권을 빨리 무너뜨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모아진 좀 역사적인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잠은 안 오고 항상 유튜브 보고 한국
정치 상황 보느라고 정말 잠이 부족하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그냥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외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마음으로 응원하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같이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한 번이라도 힘이 되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과 그 친일 잔존 세력과 그 극우 세력들이 이제는 물러갈 때다. 희망을 가지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늦게 대학원에서 공부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진 않아요. 쓸쓸해요. 커넥티컷에 계시는 우리 박성현님 혹시 한마디? 앞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 무슨 말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해외에서 한국의 이 시공간이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고군분투하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지금 많이 하고 있냐면 이게 보수 대 진보 이런 구도가 아니고 뭐 진실 대 망상, 뭐 선과 악, 그러니까 양심과 뭐 거짓, 뭐 이렇게 좀 개인의 자의식에서 바탕을 한 그런 건 좀 관념적인 어떤 그런 충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윤석열이 파면이 되고 탄핵이 되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뭐 끝나지 않을 투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간성을 이렇게 상실해 가는 지금 이 시대에서 내가 개인으로 어떻게 세상에 개입을 하고 변화 발전할 수 있는가에 개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게 돼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탄핵 되겠죠.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탄핵만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연대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번 사태가 왜 발생을 했는지,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조국,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 그리고 남북을 합한 한반도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짊어져야 갈 것인가 라고까지 우리가 나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탄핵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궁무진하고 더 많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들어오시 못하셨지만 오늘 이런 그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그 이후에도 앞으로 탄핵 이후에도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더 나은 미래, 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더 충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호주 박은덕 선생님 호주 혹시 발언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다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이 자리가 그 12.3 내란이 왜 생겼느냐, 또 지금 이 현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울분을 토하고, 이제 꼭 그것만 하려고 모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했던 거를 아까 우리 미국에서 그 박동규 변호사님이 말씀을 정말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되게 좋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저는 호주에 살고 있고요. 각 해외에 살고 계신 분들이 현지에 있는 정계와 뭐 사회나 단체나 시민운동단체, 인권운동단체들한테 얼만큼 이 한국의 지금 현 사태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저희는 굉장히 그게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많이 부족하죠. 저희가 굉장히 부족한 지금 역량을 갖고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더 개발해내느냐 하는 부분에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사태가 저도 뭐 중학교 3학년 때 이민을 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제 반민특위가 제대로 청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70년, 80년을 이 기득권 카리테들에 의해서 이렇게 농락당하고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인사회 내에서의
우리의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잘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 저는 현지에서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의 연대는 당연히 지원을 할 수 있겠죠.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직접 고국을 방문해서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거는 약간 주변적인 지원인 것 같고요.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지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한인 사회 내에서 또 호주 사회 내에서 이 사실을 얼마큼 올바로 알려내고 그러다 보니 호주 내에 있는 언론사들이나 또는 정치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무지해요.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너무 없을 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 미주 지역은 안 그러겠죠. 근데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무지하고 너무 왜곡된 내용들이 여기 공영 방송이나 이런 데서 너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올바로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심각한데 제가 바라는 거는 국내에 계신 정치계나 또는 국내에 있는 촛불 행동에서 해외에서의 우리들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지하시는 부분이 많이 미약하다. 해외에서의 우리 같은 민주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은데 그 부분을 물론 그분들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심신이 피곤해서 그럴 수 있겠으나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 해외 촛불 행동 외에 뭐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4당이 이 해외에서의 한인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문의해 주시고 또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같이 행동으로 옮겨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전달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바람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저는.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선은 윤석열 탄핵 결정이 빨리 나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하는 결정이 나면 아마 한국의 정치권은 이제 조기 대선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저희 해외에서도 최소한 민주당이랑 조국 혁신당 쪽에 좀 해외 지역을 관리하거나 담당하는 분들을 우리가 모셔서 같이 한번 이런 줌 미팅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해외 분들의 의견을 전해주고 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듣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해외 동포들이 굉장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이나 한반도에 올곧게 쓸 수 있도록 올곧게 같이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언 신청 이하로님. 이하로님 들어오셨나? 저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하로고요. 옛날에 박근혜 탄핵 시절에 뉴스 프로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선임 기자로 열심히 활동했던 이하로라고 합니다. 먼저 푸드 추럭에 대한 문의들이 있었는데요. 필라델피아에서는 벌써 4차례 푸드 추럭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쪽으로 연락하시면 한 2,000불 정도 상당해서 푸드 추럭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여건과 경로들을 알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많은 분들 오셔서 조국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들으면서 아직도 해외에서 우리 동포들의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뿌듯하고요. 따뜻하고요. 힘이 납니다. 자, 이제 윤석열 탄핵 인용이 돼야죠. 당연히 될 거고요. 자, 윤석열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윤석열 탄핵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어떠한 쪽으로 조국이 흘러갈 것인가, 조국이 결정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탄핵 기각과 탄핵 반대와 탄핵 인용에 대한 그러한 대립들이 심하다고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탄핵은 인용될 것이에요. 분명히 인용될 것이고 윤석열은 파면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 과연 한국에서의 그 조국에서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염려가 있을 뿐이지요. 그것이 다시 어떠한 정치 집단이나 그런 이익 집단들의 그런 이익에 의해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린다면은 우리들이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지요. 그런 때 중심을 잡아주는 세력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조국의 독립과 조국의 자주와 조국의 평화와 이런 모든 것들을 중심을 잡고 투쟁해왔던 민족 자주 세력의 그 힘에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물론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힘도 물론 당연히 한몫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그 탄핵 이후에 우리가 조국의 어떤 상황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가 시작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외 동포들도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도 지금 시급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각 지역에서 힘내고 노력하고 있지만 열심히 힘내고 우리가 원하는 조국의 그런 모습이 될 때까지 열심히 우리 노력하고 협력하고 투쟁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좋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참, 이 상황이, 아까 우리 권오혁 대표도 얘기했지만, 분노만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동요하지 않고, 이 싸움을 이겨나가야겠다는 것이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미팅의 마지막 발언자는 우리 크리스 기 선생님, 메릴랜드. 좋은 말씀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하여튼 여기 선배님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과거에 한때 보수였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뭐 좋은 말씀들은 너무 많이 해주셨으니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뉴스를 같이 보면서 있었는데 한 30분쯤 전에 이렇게 속보가 하나가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오피셜하게 들어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주당에 지금 그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707 부대에서 러시아제 권총으로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 하는 계획이 있다. 지금 그런 제보가 있다고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한때는 손가혁으로 막 활동했었던 적이 있어서 근데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는 단순히 그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 내란과 관련된 모든 세력들을 아주 뿌리까지 뽑아내서 정말 이거는 중형 중에 중형으로 이거는 처벌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적당히 뭐 정치적으로 타협하거나 과거의 어떤 그런 행보들, 민주당이 해왔던 행보들처럼 어떤 정치적으로 타협해서 적당히 처벌하고 끝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정말 이거는 다 뒤집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끝까지 처벌을 하고 이 처벌도 그냥 보통 처벌이 아니라 정말 독일에서 옛날에 나치들을 했던 그 처벌처럼 정말 이거는 아주 중형의 중형으로 처벌을 해서 이자들을 완전히 끝까지 뿌리를 뽑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좀 피곤하시더라도 이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도 계속된 어떤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 그 국회의원들한테 계속해서 그런 뭐랄까 압박을 계속해서 절대 이거를 적당히 넘어갈 수 없도록 하는 어떤 그런 계속된 국민들의 그런 그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707 권총 이재명 살해 사건은 공식적으로 올라온 속보는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민주당에서, 예. 하여튼,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지금 상황이 그만큼 참, 예, 급박하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상을 것 초월하는 같습니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특히 국내에서 싸우시는 분들 하여간 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해외에서도 하여튼 그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원하면서 이 상황들을 극복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대통령 하나를 탄핵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이 뿌리 깊은 이 분단 이후부터 만들어진 한국 사회의 이 잘못된 구조 모든 것들이 요번에 그냥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된 것 같은데도 계속 뒤로 물러나고 무언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땐 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상황들이 결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번 기회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리고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더라도 또는 우리가 좀 그 희생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 그 대한민국이 진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이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나 요 얘기는 한마디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죠.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뭐 파면이 되든 안 되든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진당 해체하는 그날까지 다들 힘내시기들 바랍니다. 항상 싸움은 진편이 이길 때까지니까 진편이 이길 때까지 해서 국진당이 해체되는 그날, 조중동이 폐간되는 그날까지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속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 속의 윤석열이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 뻔뻔하게 석방되었다. 김영영을 비롯한 내란 주요 종사자들이 모두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수괴인 윤석열이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는 장면에서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반면 내란 속의 윤석열이 가시적인 웃음만 얼굴로 석박되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상황에 아연질색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이 사태에 대하여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지 아니면 국회는 그 책임을 물어 즉각 탄핵시켜야 한다. 베를린 김경태.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무장한 군인을 앞세워 국민을 급박하고 급기야 주요 정치인, 방송인,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수단 제거하겠다는 엄청난 음모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우두머리 수괴를 석방시킨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의 결정에 울분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낀다. 그러나 탄핵과 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해외 동포들은 윤석열이 잠시 구속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을 능력한 죄가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니며 면죄부가 부여된 것 역시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또한 더욱 분명한 것은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은 반민주, 반헌법의 내란 수괴임이 분명하며 그 죄가 지워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이번 석방 사태에 울분을 금치 못하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검찰 그리고 법원을 향해 더욱 강력하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히 내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불법 계엄의 망령이 살아나지 않도록 하는 그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내란 수괴와 내란 주요 종사자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내려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반드시 보여주길 요구한다. 지금 이 시간도 거리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무기한 단식과 촛불 투쟁에 임하고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해외에서도 지치지 않고 윤석열 탄핵과 내란 수계 판결이 날 때까지 그 마지막까지 잡은 손 더욱 굳게 잡고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 2025년 3월 11일 해외 촛불 행동 성명서에 연계하여 제독 한인 민주 시민 모임 서의옥.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살고 있는 최영숙입니다. 1.23 경험을 한국 언론을 통해서 보고 독일 언론에 나왔던 1980년 5.18 강주 학생이 학살이 생연상되어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무지한 윤석열 일당을 파면 처벌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되살아나 평화로운 일상을 꿈꾸며 제가 살고 있는 독일에서 내 조국을 사랑스러워하며 노벨 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독일 친구와 함께 읽고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월 영화를 함께 보고 토론하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시는 여러분, 베를린에 사는 김재문입니다. 요즘 보자 하니 하는 꼴들이 과간이 아닙니다. 내란을 선동하는 미치광이 전강훈이 나오고 역사를 밥 먹듯이 뒤집는 전한길이 나오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의 아들 전제국까지 나와 피 흘릴 각오를 운운하며 간신배의 노릇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를 기억기억 기어나오는 내란범을 보면서 너무도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심정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란 수괴자 윤석열을 활보하는 꼴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내란 수괴 복도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상습적 범죄자 김건희를 당장 수사하라. 내란 수괴자와 내란 음모를 한 구구일체 내란당 국힘당을 해체하라.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기 아까 우리 시드니에 계신 박은덕 님이 그 미완의 친일 정산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난 1월 8일 날 반민특위 기념사업회가 발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후원을 해서 그 리셋 코리아의 기회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뭐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반민특위 기념사업회에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일 청산이 안 된 것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지금 정현지 씨가 우리 그 채팅방에다 올렸는데, 국내 반민특위 기념사업회가 최근 결성되었는데,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해결하고 청산하고, 그리고 새롭게 세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우리 해외에서 사는 각 지역 동포분들도 사실은 개인 생활도 어렵고 힘든데, 또 모국의 이 걱정과 이거를 같이 나누다가 보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우리 그 국내 동포들과 함께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진짜 그 자랑스러운 우리가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보태고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외 촛불행동은 어쨌건 윤석열 탄핵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우리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요 기회를, 이 위험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길에 우리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각 지역에서 열심히 투쟁해 주시고요. 우리 좋은 소식 기다릴 때까지 함께 손잡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